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야, 너 유튜브 그거 돈도 안 돼 보이는데 그거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야, 유튜브 요즘에 솔직히 레도쇼이잖아. 지금 뛰어들면 그 돈 못 벌어. 혹은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해요. 퇴근대 많고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커버 채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조언을 받기도 합니다. 너는 너무 노래가 어두워. 좀 밝은 노래를 해봐.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입술이라도 바르고 해야지 화장. 유튜브는 어쩔 수 없어. 야, 이거 외모가 중요해. 돈 벌려면 그러면 안 돼. 오늘은 제 채널을 스쳐 지나간 구독자분들께서 한 번쯤은 궁금했을지도 모르는, 사실은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말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영상을 한 10개 정도 올리고 나서야 이제서야 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됐는지 어떤 소개 영상이랄까? 이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로 퇴사하고 싶다, 그냥 어렴풋이 생각하는 이 땅의 수많은 직장인들과 근로소득이 아니라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싶다, 엔잡을 찾고 싶다 하는 이런 발빠른 직장인분들에게 행동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낮춰드리고 싶습니다. 퇴근 뒤 방코노 Study After Work 개똥철학 시작합니다. 본론에 앞서서 딱 2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첫 번째, 저는 유튜브를 수익을 보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 퇴근 뒤 방코노는 음악을 하는 커버 채널이 아닙니다. 그럼 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걸까요? 어렵게 입사한 회사에 멀쩡하게 다니고 있고요. 사실은 그렇게 한가한 스케줄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야근도 많고. 제일 중요하게는 수익이 나보일 것 같으면 모를까 막 그렇게 수익이 나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편집한다고 스트레스만 받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도대체 뭐해? 제가 유튜브를 하는 키워드는 딱 3가지가 있어요. 색깔, 자극, 자서전입니다. 이 3가지를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색깔. 이거는 바래지려는 색깔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하는 몸부림 같은 겁니다.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를 한 3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이 회사를 그래도 좋아한다, 제가 다니는 회사를 좋아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가장 큰 이유가 개인의 색깔을 죽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좀 색채가 좀 강한 편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색의 스펙트럼 같은 것도 좀 넓은 편인 사람이고요. 누구나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같이 개성이 강한 스타일들은 우리나라 같이 공동체, 대중, 분위기 이런 것들에 맞게 생각을 좀 평준화시키는 그런 문화 안에서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제 색깔을 많이 죽일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 포함해서 타이에 의해서 깎여 나가는 게 대부분이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타이가 아니라 무엇보다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내 자신을 깎아 나가고 색깔을 죽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가 그렇게 보수적인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저 윗사람이 원하는 일이 뭔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내 잠재력은 여기에 있는데 내 잠재력과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원하지 않던 그야말로 남의 일을 위해서 저를 맞추고 포기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개인의 포텐셜이라는 것들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 거죠. 근데 또 우리가 멍청한 건 아닌 거야. 멍청한 사람들은 아니지. 그래도 웬만한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은 많이 없잖아요. 근데 멍청한 건 아니니까 또 너무 이해를 해, 조직의 입장에서. 조직은 원래 그런 거니까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순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대학교 때의 저의 흔적을 봤을 때, 과제가 됐든 그때 보냈던 메일이 됐든 글이 됐든 이메일이 됐든 이런 흔적들을 봤을 때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지금 나는 이때보다 도대체 무엇이 더 나아졌는가? 버티는 것 말고, 사람에 대한 이해, 눈치 보는 거 말고 도대체 무엇이 나아졌을까? 그때랑 비교하면 오히려 지금은 뭔가 두려워서 못하겠는 게 많아졌고요. 혹은 배가 불러서 못하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때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결단력과
용기, 순수함, 호기심, 열정, 이런 반짝임들이 지금 내겐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위기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을 깎아내리기까지 굉장히 사실 많이 아프죠. 근데 또 한편으로 한때는 이거를 깎아내리는 게 스스로 원하는 일이었어. 노력하는 일이었어. 깎아내리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깎였어. 적응이 됐다? 그래서 이 적응이 돼서 오는, 이 정체에서 오는 편안함과 불안함 사이에서 이 사람이 지쳐버리게 되면 나의 반짝였던 그 개성과 색깔이 바래지는 것은 순식간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빛나고 있어 라는 생각이 정신승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내 것을,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원하는 방식대로 계속 창작해 나가야 내가 이 반짝임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혹은 키워나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저한테는 이 반짝임을 지키는 일, 나라는 사람을 지키는 일, 이게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되고 운영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극. 이거는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자극입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삶이 있고 또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삶이 있다고 할 때 솔직히 저는 사는 대로 생각하는 쪽에 가까웠어요. 말을 하면서 정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정리하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저는 말을 하면서 정리하는 사람이죠. MBTI로 치면 P냐 J냐 라는 것을 구분할 때 완벽하게 P 성향의 사람인 거죠. 직관력과 유연함이 있는 대신에 살짝 놓게 되면 그럴 기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없이 게을러지는 그런 유형의 사람, 바로 접니다. 이렇게 대책 없고 게으른 제게 유튜브는 열심히 뭔가 움직일 동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뭐 회사에서 무슨 경험을 하든, 책을 읽든, 뭐 영화를 보던, 어떤 컨텐츠를 보던, 유튜브를 보던, 머리 한켠에서는 유튜브를 하고 있으면 한켠에서 내가 저런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하고 만나면 좋겠다, 저런 생각 좋다, 저런 편집 방식 좋다, 저런 표현 방식 좋다, 컨텐츠 관련된 생각이 무의식이 자꾸 백그라운드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생각에 대한 측면이고, 행동에 대한 측면에서 또 봤을 때 유튜브는 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약간 채찍이 되는 거예요. 제 채널이 구독자가 많진 않죠. 얼마 없어요. 근데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하거나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앞으로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언급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생기게 돼요. 제가 말한 모든 것을, 사람 원래 그렇잖아. 정치인도 뭐 정치인까지 가기 좀 그런가? 공약을 내걸면 그 공약이라는 걸 모두 다 지키기는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언급한 모든 것을 지키고 실행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실행하려고 노력은 할 수 있겠죠. 얼마나 오래 걸리냐 짧게 걸리냐 이런 문제일 뿐이지, 결국에 컨텐츠로 내가 뭔가를 만들고 약속을 했다면 결국에 언젠가 창작을 해야 되는 채찍이 되는 것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발전이나 자극이 되는 게 유튜브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서전. 이거는 관종 욕구를 푸는 동영상 자서전이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에게는 식욕보다 큰 게 관종 욕구예요. 제 생각과 삶, 이런 것들을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은 저한테는 재미가 별로 없어요. 생각을 드러내고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즐거움입니다. 제 생각과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좋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러면 그건 굉장히 저한테 큰 기쁨이 됩니다. 알고 보면 전 사실 사람은 모두가 관종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 관종이라는 것의 방향성이 조금 잘못되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거나 혹은 타인한테 불편함을 주거나 해를 끼치기도 만들어서 관종의 의미가 조금 부정적이게 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생각해볼까요? 저희 학교 다닐 때 머슬로우 피라미드 같은 거 기억나세요? 욕구 5단계 중에서 3단계가 love and belonging, 그리고 4단계가 esteem 이런 게 나오거든요. 사랑을 받고 관심을 갖고 애정을 받고 인정받고 이런 것들이 결핍이 돼서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욕구라는 거죠. 제 7개월짜리 조카만 봐도 그래요. 주변 사람이 엄마, 아빠, 뭐 혹은 저가 될 때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등등 주변 사람들이 꼭 자기를 봐줘야 돼요.
잠을 자고 심지어 잠을 이렇게 자고 있다가도 애기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눈을 떠가지고 확인을 해요. 앞에 사람이 있는지, 나를 케어해주는 사람이 있는지 예뻐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기분이 상해요. 울어요.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관종이라는 것을 굳이 새삼스럽게 설명한다고 사족이 좀 길었는데, 무튼 이 관종욕이라는 것을 건전하게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저한테는 유튜브가 제일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SNS, 소셜미디어 했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했죠. 근데 제가 뭐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을 잘 느끼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사실은 매체 자체가 심리적인 자극을 좀 돋구게 만들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다른 사람의 삶을 제가 원하지 않아도 여과 없이 그냥 뭔가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게 정신적으로 매우 피로하고 소모가 되는 일이더라고요. SNS는 삶의 낭비라고 해서 그래서 SNS 닫잖아? 그러면 내가 또 이 삶이나 생각 같은 걸 표출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답답한 거야. 또 저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받아들이는 인풋보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뭔가 아웃풋을 낼 때 더 즐거운 사람이에요. 창작 욕구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더 나은 삶, 더 나은 나, 더 넓혀서 사람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과정을 공유하고 기록하고 이러기 위해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야 사실 지금 별거 없죠. 별거 없지만 차츰차츰 쌓이게 되면 이게 하나의 책이 되고 자서전이 되고 저라는 사람의 새로운 매체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 유튜브를 왜 하는지 정리가 됐어.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뭐 한마디로 자기만족 때문에 하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정말 나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에 관심이 없을까? 정말?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네, 있죠. 돈 벌면 좋죠. 수익 나면 좋죠. 근데 그건 정말 나중의 일이고 근 1년, 2년 이내에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 채널은 제가 소구하고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보여준 채널이에요. 일기 같은 채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라는 사람의 매력도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 이런 것들과 함께 아주 천천히 성장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사가 됐든 혹은 삶에 대해서가 됐든 음악에 대해서가 됐든 돈에 대해서가 됐든 세상에 이렇게 보는 시야나 행동력 이런 것들이 커질 때 같이 의미가 생기고 수익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디겠죠. 지금까지 제가 음악을 올렸던 이유는 마음속에 막 음악이 있어가지고 가수를 하고 싶어서도 아니겠죠. 그럴 만한 실력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제가 음악을 컨텐츠를 올렸던 것은 음악은 소재 고갈에 대한 고민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 같아서 선택한 거였어요. 음악이라면 또 제가 지쳐도 계속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절대 잘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가수가 되고 싶어서? 이건 더더욱 아니고요. 퇴근 디방 코너라고 채널을 정한 건 퇴근, 뒷방, 코너 이렇게 세 가지가 접목된 거였어요. 퇴근은 직장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싶다는 거였고 뒷방은 앞에서 하는 그럴싸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면에 있는 솔직한 이야기를 친구들이랑 이렇게 노가리 까듯이 담고 싶다는 거였고 코너는 노래를 부르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음악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앞에서 설명한 퇴근 뒷방의 감성, 내적 감성, 음악을 통해 예술을 통해서 해소하는 측면이 강했습니다. 또 영문으로 Studio After Work라고 지은 거는 뭐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긴 해요. 이제 이거를 한글로 직역하면 퇴근 뒤 스튜디오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이런 의미를 담을 때 거기 보면은 스튜디오의 스펠링이 스터디가 들어가요. 퇴근하고 공부한다, 인생에 대해서 공부한다, 발전한다 이런 측면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 또래의 사회초년생이라면 알 겁니다. 한 20년 동안 경쟁에 떠밀리듯이 살아놓고 사회가 말하는 대로,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엄마가 말하는 대로 노력하고 살았는데 좋은데 취직만 하면 좀 삶이 좀 편안해질 줄 알았죠.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내 인생이 이대로 괜찮은지 자꾸 불안하네요. 회사에 충성해봤자 좋은 성과를 내봤자 그게 나한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게 됐죠. 회사에서 잘 되어봤자 저기 있는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을 봤을 때 막 그렇게 막 본받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드네. 근로소득이라는 것을 이렇게 대충 계산해보니까
이건 뭐 이 정도 모아가지고 모아서는 진짜 답이 없네? 수저 탓하자니 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부모님도 최선을 다하신 걸 텐데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내 인생 그런 건가? 나 열심히 살았는데? 미래를 생각해. 근데 답답해. 그러니까 회피하고 싶어. 욜로해. 이런 고민들이 자꾸 연속이 되죠. 그나마 제가 찾은 방향성이 있다면 이 채널의 슬로건으로 잡은 회사는 취미로, 예술은 삶으로 입니다. 회사를 취미로 다닌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회사를 취미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자유나 여유를 확보하는 것, 성과에 대한 압박보다 즐거움과 가치로 일을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또 예술은 삶으로라는 의미는 삶의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는 예술가가 다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대부분은 무채색이에요. 무채색이라는 건 내 뜻이 아닌 외부의 흐름에 따라서 그저 흘러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나마 우리가 예술을 할 때 내 감정, 표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를 느끼고 그게 또 나다움을 지키고 무채색인 삶에 채색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회사는 취미로 다니고 예술은 삶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 채널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뭐가 옳은 건지 답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어요. 지금 제가 이거 채널 하고 있는 것도 뭐 언제 엎어질지도 모르고 없고 싶을지도 모르고 결과가 있어야 될 텐데 언제까지나 그냥 올리는 행동만으로 막 이렇게 자기 위안 삼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제가 지금 하고 여러분이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삶에 대한 의문과 고민, 항상 마음이 편하진 않지만 고민으로 뭔가 아둥바둥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좋아요. 공격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온전히 나를 찾는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 저의 고민과 찾아가는 과정, 방법 이런 것들을 차차 공유할 테니 우리 함께 찾아봐요. 아, 화장은 왜 안 하냐 이런 얘기를 안 했네요. 아, 그건 하나 안 하나 그게 그거라서 귀찮아서 지우기도 귀찮고 하기도 귀찮아. 평범한 직장인이 직장에서 일하듯이 성과를 목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은 떡상을 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